사진 작가분들의 한 달 수입은 어느 정도 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중간 단계 정도로 들어간다고 치면은 최소한 연매출 1억 정도? 안녕하세요. 인생이 필요한 것을 공부합니다. 빅아이디어 캠퍼스의 김종섭 학장입니다. 오늘은 동기부여학과 수업이 있는 날인데요. 게스트로 김기덕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구 경북에서 인스토리포토라는 사진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어떤 사진을 찍느냐고 여쭤보시면은 카메라로 찍는 사진은 다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작가님께서 사진 작가가 되신 계기가 좀 궁금해요. 두 가지로 크게 잡을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도 사진관을 운영하시고 계시는 이제 사진을 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네. 학창 시절까지 꿈은 이제 기자였어요. 그래서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진과 그리고 글쓰기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기자는 못되고 여기 사진 작가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 결정적인 계기는 어떤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랑 연동을 해서 네. 한번 해볼까 라면서 시작했던 게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용기도 좀 얻고 뭐 어떻게 내가 시작해야 될지 다른 창업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거기서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작가님, 사진 작가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능력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분야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사진 작가라고 해서 예술 같은 순수 사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상업적인 촬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순수 예술을 하려면 당연히 재능이 90%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상업 쪽에서는 사실 노력이 제일 한 90%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상업 쪽에서는 네. 노력이다? 네. 왜 그렇죠? 상업이라고 하는 게 대중들이 많이 선호하는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진들을 많이 보고 그걸 자기 것으로 카피하고 개량 발전시키는 노력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술이나 순수 같은 경우에는 완전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능력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럼 이제 예술적인 순수 사진 같은 경우에는 타고난 게 크고 네네네. 상업적인 면에서는 사실 그러면은 누구나 노력만 하면은 어느 정도의 성과는 이룰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진 종류에 따라서 사실 예쁘게 찍는 방법을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에 워낙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사진의 이미지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꿀팁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거는 저도 강의 같은 걸 나가서 부분 나눠서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찍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사진을 어떤 피사체 인물을 데리고 촬영을 한다는 게 1차적으로 그 사람과 저와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나 데려다 놓고 사진 찍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라던가 뭐 대화의 스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테크닉적인 거는 사실 거기에 대한 많은 강좌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두 번만 봐도 테크닉적인 거는 충분히 습득이 가능한데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걸 다루는 능력이라고 하죠. 그게 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사진 작가가 성향이 무뚝뚝하거나 내성적이면 좀 힘들 수 있겠네요. 많이 어렵습니다. 인물 촬영은 거의 포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품 촬영 같은 경우에도 사실 클라이언트들과의 소통이 중요하긴 하지만 제품 촬영은 사실 인물 촬영보다 더 약간 정해진 값들이 딱 있어요. 레퍼런스를 보고 요런 테크닉으로 사용이 됐다 하면 그거랑 똑같이 촬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감각적인 것보다는 노력, 많이 보고 카피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뭐 풍경사진 같은 경우에 결국 발품을 팔아서 많이 다니면서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사실 노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많이 진입하시는 뭐 웨딩이나 뭐 베이비 스냅 같은 그런 시장도 사실은 본인의 감각도 중요하지만 카피하고 계속 찍어보는 그런 경험들이 제일 중요한 분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진 작가분들의 한 달 수입은 물론 등급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사진업을 하시는 네. 모든 분들을 통틀어서 어느 정도 한 3단계 정도로 나눈다 치면은 애매한 쪽은 거의 최저 시급 정도? 그 정도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냥 한 달에 한두 개 정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찍는다. 요런 생각으로 하시고 뭐 마케팅이나 홍보 이런 것도 많이 안 하시고 그런 분들 중에 엄청 잘 찍어서 하나하나에 굉장히 공을 들여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포트폴리오나 뭐 그런 능력이 조금 떨어지셔서 이제 그 정도
수입밖에 안 나는데 본인은 만족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만족하고 이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중간 단계 정도로 들어간다고 치면은 최소한 연매출 1억 정도? 그 정도 하시면 이제 본인이 발로 뛰면서 평일에도 촬영이 있고 주말에도 촬영이 있고 그걸 작업을 하고 또 홍보나 마케팅도 하고 지정된 거래처가 몇 군데 있는 정도?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뭐 2억, 3억 뭐 쭉 있는데 이게 결국 규모를 키우게 되면 그만큼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만큼 인력이란 건 또 인건비랑 직결이 되는 부분이고, 매출이 그 정도쯤 되면 본인이 찍는 경우는 잘 없어요. 대표로서 포트폴리오 관리만 하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사진이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본인은 사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럼 작가님께서 지금까지 찍었던 사진 중에서 가장 금액이 컸던 사진과 적었던 사진이 궁금해요. 이 질문이 앞에 질문보다 좀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대규모 행사나 페스티벌 같은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최소 인원 7명, 6명씩 함께 들어가서 작업했던 것들. 프로젝트 단위 매출로 쳤을 때는 하루 작업에 뭐 한 500만 원 정도? 그런 거 말고는 제작을 하는, 인쇄까지 같이 하는 작업들, 졸업 앨범이라든가 책자를 발간한다, 뭐 그런 거는 단일 건으로 해서 3천만 원짜리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그건 1년씩 이렇게 걸리는 프로젝트니까. 사진만 한다면은 그런 대형 페스티벌이 매출이 제일 좋았던 거고, 총괄적으로 본다면은 제작물까지 같이 했던 것. 그러면 그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와, 하루에 500만 원이면 너무 괜찮은데요? 근데 이제 인원이 최소 4-5명 이상이 들어갔고, 그리고 작업하는 시간도 많이 들고. 그 이제 다 합쳐서? 네네네, 그렇죠. 예. 거기에 인건비까지 제가 부담을 하는 거고, 보통 그 정도 프로젝트라고 해도 2-3명이면 되긴 하는데, 저는 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인원도 좀 많이 투입을 해서 하루 종일 하는 거니까 힘들거든요. 네, 작가님, 그러면 여러 가지 종류의 사진을 찍으시는데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그 비율은 카테고리마다 어떻게 좀 다른가요? 작업의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웨딩이 50% 정도 되고, 관공서랑 학교랑 하는 작업들이 한 30%, 특정 시기에만 하는 뭐 앨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한 20%,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도 웨딩이 제일 많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웨딩이랑 뭐 베이비 스냅 이쪽이 작업 시간으로 따지면은 제일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긴 해요. 매출로 따지면은 웨딩이랑 스냅이 한 30% 정도 되는 거고, 제작물이 40에서 50%, 나머지가 한 30% 이 정도 차지하게 되는 건데, 웨딩이랑 뭐 베이비 스냅 쪽이 시간 대비해서 매출이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닌 거죠. 그러면 작가님께서도 지금 업을 하신 지가 한 8년? 사업자를 내고 시작했는 거는 이제 9년. 9년 동안 장비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궁금해요. 제가 좀 과하게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토탈로 따지자면 3억 정도는 들어간 것 같아요. 매년 뭐 몇천만 원 이상은 계속 썼으니까. 제 성격이라서 그거는 10분의 1만 투자해서 더 잘 찍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저는 약간 참을 수가 없나요? 참을 수가 없어요. 마인드가 좀 그래요. 어쨌든 수익을 창출하는 입장에서 고객들이 봤을 때도 뭐 좀 그런데 이런 장비를, 요즘 사실 정보들이 펼쳐져 있잖아요. 내 친구도 저거보다 좋은 거 쓰는데, 이런 마인드로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게 되게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돈을 버는데도 왜 저렇게 투자를 안 하지? 최신 장비면 어쨌든 저도 촬영하기가 좀 더 편하고 작업하기도 수월하고 고객들한테도 우리는 이 정도 급을 쓴다라는 것도 어필할 수 있는 거고. 작가님 주변에 최근에 들어서 사진 일을 부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지, 좋은 파이프라인이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해요. 시작을 애초에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주말에 결혼식장이나 돌잔치 뷔페나 이런 데 가서 스냅 촬영하시는 분들의 80-90%는 그런 투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 한 명 밑에 작가님들이 보통 4-5명씩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평일에는 자기의 직업을 하고 주말에만 투잡을 하시는 거죠. 어때요? 경제적으로 괜찮아요? 나쁘지 않죠. 촬영 페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안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훨씬 페이가 센 편이니까. 근데 장비를 최소한 투자해야 되는 비용이 있으니까 초반에 비용이 좀 들어가죠. 네, 작가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진 작가의 앞으로 이제 전망과 또 사진업을 하시려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언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느끼기에 최근에 시장에는 사진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은 정말 적어요. 영상이 워낙 주가 됐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좀 그전에 비해서 축소된 경향도 있지만 축소된 것보다 더 많이 새로 진입하는 인원이 없다 보니까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또 그렇다고 해서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또 안 될 시장인 게 서비스적인 마인드가 없이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갖추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분야가 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셀프 스튜디오도 있고 증명 전문 사진관들도 있고 되게 분야는 많아졌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 재밌다 하는 걸 먼저 찾으시고 그걸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면을 찾아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인스토리 포토의 김기덕 작가님을 모시고 사진 작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진짜 궁금한 점들이 많이 이제 풀렸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 저희는 앞으로 다른 컨텐츠로 한번 모시는 날을 기약하면서요. 네. 오늘은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